제5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55회잖아요. 그렇죠? 54회 풀어보시고 55회도 풀어보셨는데 54회에 비해서 55회는 조금 쉬웠어요. 그렇죠? 54회가 조금 까다로웠는데 54회하고 55회는 조금 수월했고 54회, 55회 평균을 내보면 56회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추론이 됩니다. 55회에도 까다로운 건 까다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까다롭게 나온 걸 평균을 내보면 아마 56회 난이도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어떻게 나왔는지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하나 파악해 볼게요. 1번 문제 들어갑니다. 역시 유물유적 문제죠. 그래서 가 시대의 생활 모습 찾아라.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공주석장리 유적인데 공주석장리는 구석기잖아요. 몰라? 괜찮아요. 자, 유물 출토 상태 모르겠어요. 자, 주먹도끼 집게 여기에서 끝나야죠. 그렇죠? 구석기. 자, 시대 대표적 유물이 한반도 남부에서 최초로 출토됐고 집자리 유적도 발굴되었는데 이건 이제 혼란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집자리 유적 하니까 집터가 있었나? 그럼 집이 있었으니까 신석기인가? 뭐 이렇게 헷갈려라라는 건데 그냥 무시하면 돼요. 막집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석기, 뗀석기, 주먹도끼를 얘기하고 있죠.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옳은 걸 찾는 겁니다. 1번. 명도전, 반량전 화폐가 유통되었다. 그럼 당시 중국 돈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니까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했다. 철기시대. 반달돌칼을 이용해서 벼농사, 그래서 곡식을 수확했던 청동기 시대의 농기구. 자, 거푸집 하면 청동기일까 철기일까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않고 뒤에 것도 나와요. 세영동검이니까 철기시대, 구석기 아니니까 틀렸고. 자,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거주했다. 동굴, 막집. 구석기죠. 그렇죠? 구석기 4번이 정답. 빗살무늬 토기 A 신석기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2번 문제입니다.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여자 나이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 맞이해서 장성할 때까지 기른다. 여자가 크면 여자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신랑 집에서 재물하고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바꾼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자, 옥죄 민며느리제죠. 실제로는 음식만 받았죠. 음식만 받고. 왜냐면 돈 주고 딸 팔았다 그러면 기분 안 좋잖아. 그렇죠? 자, 음마다 우두머리가 있어서 세력이 강하면 신지라고 했고 그 다음은 읍차, 대족장, 소족장이 있어요. 사만이네. 그렇죠? 나라에서는 철이 생산되는데 왜 와서 사간다. 무역에서 철을 화폐로 사용한다. 사만 중에서도 변환이죠. 그렇죠? 그래서 옥저와 변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옥저 그리고 사만 중에 변환. 자, 풀어보자.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했다. 소도는요, 재정분리사회를 나타내주는 사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자, 삼도라 불린 우두머리가 음락을 다스렸으니 옥저 혹은 동해인데 동해는 없죠. 옥저. 그럼 옥저니까 맞네. 2번이 정답이지요. 자,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했다. 부여에 대한 설명이지요. 자, 단공과마 반어피. 단과반은 디귿이니까 동해지요. 그렇죠? 동해 없잖아요. 그렇죠? 자, 한 무제가 파견한 군대의 공격으로 멸망. 고조선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반도산성, 국내성, 오해분 오묘, 감개토대왕, 장군초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구려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고구려의 문화유산 얘기입니다. 자, 관구검이 이끄는 군대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환도산성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세기 때 우리가 공격을 받았던 역사가 있어요. 근데 모른다라고 하면 체크만 해놓으세요. 자, 나 고구려가 첫 번째 도읍으로 삼은 곳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고구려가 첫 번째 도읍으로 삼은 곳은 졸본이잖아요. 국내성이 아니죠. 졸본성, 국내성 시대 그리고 평양성 시대니까 졸본이 나와야 되는데 국내성 나왔으니까 틀렸고. 자, 매직권이 새겨진 지석과 석수? 이건 확실하게 알잖아요. 무령왕릉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확실하게 알고. 자, 대가야를 정복하고 순수한 후 세운 것이 광개토대왕릉비래요. 말이 안 되지요. 그렇죠? 대가야는 신라, 그래서 금법 대친,
진흥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창녕비를 세운 거예요. 자, 돌무지 이거 확실하게 아니고 돌무지 덧날 무덤으로 축조된 것. 여러분, 돌무지 덧날 무덤은 어느 시대 양식이에요? 신라의 독특한 양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다 틀렸어. 하나만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 2, 3, 4, 5번은 확실하게 알아. 설마 이거 몰라요? 아니지, 알죠. 여기 확실하게 알고 이건 모르겠는데 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다. 근데 나머지가 다 틀렸다. 요거밖에 안 남았죠. 찍으면 맞아요. 정답 1번입니다. 옳은 것.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 이 자료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풀어보세요. 작은이.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자, 가와 4번 문제. 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 찾는 겁니다. 고구려 병사는 비록 물러갔으나 성이 파괴되고 왕이 죽어서 문주가 왕위에 올랐대요. 문주왕이죠. 백제. 그래서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 그래서 웅진으로 천도한 그 사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죠? 웅진천도. 왕이 신라를 습격하고자 몸소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에 이르렀는데 신라 복병을 만나서 그들과 싸우다가 살해됐어요. 왕이 살해됐는데 누가 친 거야? 신라가 친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 왕이 신라와 싸워서 전사당한 거죠. 누구예요? 성왕이죠. 그래서 관산성 전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는 거죠. 그래서 웅진천도에서 관산성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첫 번째, 익산의 미륵사가 창건되었다. 이거 7세기 무왕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후 상황이잖아.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흑지상지가 임종선의 흑지상지가 지금 왜 나와? 그렇죠? 그래서 흑지상지는 백제부흥운동 아니에요. 그렇죠? 요 훨씬 더 이후 상황 틀렸어요. 그렇죠? 자,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서 불교가 수용되었는데 마라난타를 통해서 수용되었대요. 이거 4세기 침류왕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세기 침류왕 때니까 이전 상황이죠. 한성시대 상황이요. 자,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20일 남로의 왕족이 파견됐다? 언제요? 무령왕 아닙니까? 그렇죠? 무령왕. 그러니까 이때 무령왕이 싹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이 정답이죠. 자, 계백이 이끄는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신라군을 맞서 싸웠다. 660년의 마지막 전투 아닙니까? 의자왕 때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4번밖에 없죠. 자, 5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밑줄 그은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대하찬으로 승진했대요. 대하찬. 그렇죠? 고맙네. 하지만 육두품인 자네는 이 제도 때문에 아찬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야. 육두품 얘기 나왔죠. 자, 지금 이거 신라 골품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제도를 물어봤지. 신라 골품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원하의 기원을 두고 있다. 화랑도. 그렇죠? 신라 화랑도 청순 집단. 두 번째, 을파소의 건의로 처음 만영되었다. 이건 고구려에 구국천왕이 이 진대법을 시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서울 관직의 진출을 법으로 제한했다. 야, 이거는 조선시대 서울근거법인데 진짜 이런 거는 어렵게 나온 겁니다. 아무튼 관계가 없어요. 자, 집과 술의 크기 등 일상생활까지 규제했으니까 뼈에 사무치는 제도 골품제 4번이 정답. 5번 문무 5품 이상의 관리 자손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게 뭡니까? 5품 이상은 이제부터 5품 이상이 귀족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을 대상으로 5품 이상의 자제들, 그래서 금수저지요. 음서제도를 얘기하고 있다. 고려시대. 그래서 골품제는 4번이 설명이 잘 돼 있죠. 4번이 정답. 자, 6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봐라. 자, 건모자미. 와하. 남은 백성을 거두러 신라를 향했다. 안승을 맞아들여서 임금을 삼았다. 자, 다식을 신라로 보내서 거하기를 지금 신등이 나라의 귀족 안승을 받들어 임금으로 삼았다라는 거지요. 원컨대 변방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서 영원토록 충성을 다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니까 신라 왕이 금마저에 정착하게 했다. 문무왕이죠. 그렇죠? 자, 지금 뭐 문무왕이네 어쨌네 이런 걸 다 떠나서 안승과 건모잠이 나왔으니까 고구려 부흥운동 얘기잖아요. 그렇죠? 고구려 부흥운동 언제요? 670년에서 674년에 있었고 이때 신라가 지원을 했었잖아요. 자, 아무튼 고구려 부흥운동은 고구려가 멸망한 직후의 상황이잖아요. 자, 사비성이 함락되었다. 이건 백제 멸망이고, 그렇죠? 기벌포 전투다.
이거는 나당전투. 그러면 여기에 있네. 그렇죠? 여기에 싹 들어가 있죠.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어떤 분은 이거 딱 봐도 알죠? 이거 뭐예요? 이불병자상 아닙니까? 그렇죠? 발해의 이불병자상이요. 이것은 발해의 오경 중 하나인 동경 용원부 유적에서 발견된 불상인데요. 보탑 안에 다보불이 설법하던 석가불을 불러 함께 나란히 앉았다. 법화경의 내용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 두 분의 부처님이 병좌 나란히 앉아있는 상이다. 불상이다. 이불병자상 발해입니다. 고구려의 양식을 그대로 계승했죠. 그래서 그 흙으로 구워 만든 그 불상. 지금 뭐 불상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국가를 물어봤으니까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왜 칠지도를 만들어보겠다. 이건 백제지요. 백제 초고왕. 자, 두 번째 이군 6의 군사조직 고려의 중앙군을 얘기하는 거고. 자, 신라도를 통해서 신라와 교류를 하였다. 신라도, 신라와 길, 발해. 발해 3번 정답이네. 광평성 등의 정치기구를 마련했다. 광평성 체제는 궁해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후 고구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구주오소경. 그래서 전국을 9개 주, 5개 특별시를 만들었다라는 거 통일신라죠. 그래서 발해와 관련된 건 3번이 정답. 자, 8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와, 인물을 찾는 거예요. 옳은 설명이지요. 자, 누구의 저서인데 위대한 역사 기록이 됐는데요. 8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실상을 전해주는 중요한 기록을 남긴 신라의 승려래요. 신라의 승려. 그래서 인도, 중앙아시아,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무엇의 기록이 우리의 남긴 의미를 재조명한다. 기존에 강구해왔던 이슬람 세계와 비잔틴 제국에 대한 기록까지도 있었고, 자, 중국, 인도, 이란,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이제 당나라 거쳐서 그리고 그 동남아시아 거쳐서 어디로 가요? 저기 뭐야? 인도로 가죠. 그래서 천축국 당시에 그래서 5개 천축국, 5천축국을 갔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누가 해초가 돌아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쓴 일종의 기행문이죠. 해초의 왕후천축국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물을 물어봤으니까 해초. 1번 향가 모음인 3대목. 와, 이건 진짜 어렵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자, 8세기 진덕여왕, 9세기. 그래서 이 신라 말에 위용 대구화상을 시켜서 3대목을 편찬하게 시켰다. 9세기 말. 자, 화랑대 규범인 세소국의 원광의 세소국이잖아요. 그렇죠? 자, 무예가를 지어서 대중하는 원효. 자, 구법순례긴 왕후천 축전. 여기 그대로 나와 있네. 해초. 4번이 정답. 화엄일승 법궤도는 화엄사상. 원효와 같이 나와야죠. 누구예요? 의상이죠. 그래서 원효와 의상. 원효는 돌아왔고 의상은 당나라로 이렇게 유학길에 올랐다. 그렇죠? 4번 해초가 정답이죠. 자, 9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밑줄 그은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이곳은 명주군왕 김주원의 묘야. 그의 아들 김원창은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을 불만을 끊고 반란을 일으켰다. 김원창의 난. 그렇죠? 김주원과 김원창의 삶을 통해 해공왕 피살 이후 왕위 쟁탈전이 거듭된 이 시기 언제예요? 신라 말이죠. 그냥 뭐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원창의 난. 지금은 시기 물어봤으니까 신라 하대, 신라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1번 왕의 장인인 김음돌이 난을 일으켰다. 이건 신라 중대입니다. 그래서 7세기 신문왕 때 있었고요. 자, 2번 거칠부가 왕에 의해서 국사. 그래서 신라 상대잖아요. 왕권이 강했을 때 역사서를 편찬하잖아요. 진흥왕을 얘기하고 있고요. 김춘추가 진골 출신 최초로 왕위에 올랐다. 김춘추. 그렇죠? 그래서 신라 중대의 시작이죠. 성골이 아니고 진골에서 왕이 출현을 했다. 태종 무열왕. 자, 자장의 권위로 황룡사 구축목탑이 건립되었다. 이것도 신라 상대입니다. 그렇죠? 선덕여왕 때. 최징이. 선생님 모르겠어요. 최징이 누구예요? 괜찮아요. 뒤에 나오잖아요. 구산선문 중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하였다. 여러분 몰라도 구산선문은 알지 않아요? 오교 구산. 오교는 교종, 구산은 선종. 그러니까 최징은요. 가지산파의 3대조예요.
그래서 가지산파의 3대조인데 몰라도 돼요. 다만 여긴 알아야죠. 그러니까 가지산문. 선종이 유행했다라는 거죠. 구산이 만들어졌다. 신라말 5번이 정답이에요. 그렇죠? 자, 10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창작 뮤지컬 삼태사 후삼국 통일의 길을 열다. 와, 그럼 후삼국 통일의 길을 후삼국 통일 왕. 아유, 이거는 알 것 같은데, 그쵸? 이것만 봐도 고창 전투에서 어디를 도와 견훤에 맞선 싸운 공로로 태사의 칭호를 받은 김선평, 장길, 관행. 자, 지금 보면 일단 여기까지 딱 보고 지금 이분들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견훤에 맞서 싸웠대. 누구를 도와서. 그럼 고창 전투에서 견훤과 이렇게 전투했던 사람이야. 그럼 답 다 나왔네. 그렇죠? 그리고 우삼국 통일을 염원했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 편의 뮤지컬로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왕건이지요. 왕건. 자, 그러면 왕건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자. 고려태조 왕건입니다. 1번. 신라에 침입하여 경유왕을 죽게 했다. 경유왕을 살해한 사람. 견훤이죠. 927년에 견훤이 이렇게 살해하고 그 다음에 퇴각하는 이 견훤과 고려 왕건이 도와줍니다. 그렇죠? 근데 왕건이 이렇게 했는데 누가 패배? 왕건이 지지요. 견훤이 이겨요. 이게 그 궁산전투잖아요. 그렇죠? 자, 국자감의 칠제라는 국학 칠제. 그렇죠? 요거는 고려시대 아니에요? 고려 예종 때. 세 번째, 마진이라는 국호와 무태라는 연호를 사용했던 안타깝다. 한 끗 차이다. 후고구려죠. 궁예입니다. 궁예. 그렇죠? 이 이후에 고려 왕건이니까 정계와 계백 요서 그래서 관리의 계율 지침서를 만들었던 태조 왕건이죠.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5번 후주와 사신을 교환해서 대외관계 안정을 깨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려 광종 때입니다. 그래서 후주 모르겠는데 후주의 쌍기 이렇게 기억하면 되지요. 쌍기 광종. 오케이. 그래서 4번 태조 왕건 4번이 정답이에요. 와, 11번 문제예요. 와, 그렇죠? 와, 3점이다. 역시 크다. 자,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풀어보면 돼.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풀고 핵심만 딱딱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맞추면 되는 거죠. 자, 왕교가 관주 원군을 옹립하려고 도모했습니다. 왕교는 아니에요. 왕이 깊이 잠든 틈을 타서 그의 무리로 하여금 침실에 잠입해서 왕을 내하려 했다. 그러니까 왕교의 난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2대 왕, 그렇죠? 해종 때죠. 그렇죠? 해종 때. 자, 해종이 병에 눕고 죽어서 병에 눕고 좀 있다 이제 죽죠? 그 다음 왕 누구예요? 정종 때 왕교의 난이 진압이 되고 정종이 되는 거예요. 자, 왕이 교서를 내려 완하기를 경전에 통하고 전적을 널리 읽은 자들 선발해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근데 뒤에 보니까 알겠어요. 경학박사, 의학박사로 삼았고 12목의 목사를 파견했다. 12목의 지방관 파견 성종 때지요. 그렇죠? 그래서 성종 때 왕이 한림학사 쌍기 됐어. 지공고로 임명했대. 지공고는 뭐예요? 과거 시험에 관련된 학자적 관료지요. 시, 부, 송과 시무책을 시험해서 진사를 복귀했다. 위유복류의 친이 나가 급제자를 발표해서 갑과의 최섬 등 이렇게 되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 시험. 과거 시험? 고려 전기의 과거 시험? 광종이죠. 그렇죠? 고려 광종. 자, 지금 보면 해종, 성종, 광종.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해종, 광종, 성종, 가다, 나가 돼야죠. 가다, 나. 2번에 있네. 2번이 정답이에요. 이거는 진짜 쉬운 문제입니다. 3점 그냥 먹는 문제예요. 이건 그냥 가져가야 돼.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각 국가의 경제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김준의 댁에 홍합젓갈 등을 올렸대요. 근데 김영공은 모르겠는데 김준이라고 써 있으니까 김준? 어디에서 봤어? 그쵸? 자, 이것은 태안 마도 3호선에 출수된 죽찰인데 당시 어디의 수도인 강화에 있던 김준 또 나왔어. 그쵸? 근데 수도가 강화도래요. 우리나라에서 강화도가 수도였던 적이 딱 한 번 있죠. 언제입니까? 몽골의 2차 침입.
그때 강화도로 천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준은 교전비열감이 교정도감의 장이네요. 그렇죠? 국정을 장악했던 인물. 그래서 최씨 무신 정권 바로 직후에 있었던 무신이에요. 김준. 그래서 당시에 무신 정권을 얘기하고 있고 몽골의 2차 침입 이후에 강화도에 있었던 내용. 국가를 물어봤잖아요. 국가니까 고려예요. 고려. 그렇죠? 자, 동시전을 설치해서 시장을 감독했다.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우리 시험에서 1번 문구 엄청나게 좋아하는 문구잖아요. 그렇죠? 동시전 신라에 대한 얘기고요. 해동, 통보, 활구, 숙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의천의 건의로 이렇게 화폐를 찍어냈다. 고려시대 맞네. 2번이 정답. 3번 감자 고구마. 구황작물 이건 조선 후기잖아요. 그래서 고구마는 일본에서 감자는 청나라에서 조선 후기 들어옵니다. 자,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 A 이거 신라잖아요. 그렇죠? 계약조를 맺어서 일본과의 무역을 규정했다. 계약조 세종 때입니다. 그렇죠? 계약조는 세종, 기후약조는 광해군.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지금 문제에서 고려 찾아라 2번 찾았다라는 거죠. 13번 문제입니다. 13번.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 찾는 거예요. 자, 왕이 서경에서 안북구까지 나아가 머물렀는데 거란의 소선영이 봉산군을 공격하고 파괴했다 소식을 듣자 더 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서희를 보냈다라는 거죠. 거란의 1차 침입. 서희 외교단판이죠. 1차 침입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강감찬이 수도에 선거, 강감찬 나성을 쌓을 걸 요청을 했대요. 이렇게 축조하게 했다. 강감찬 나선 축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란이 3차 침입 이후에 있었던 것. 그럼 지금 보면 이렇게 됐죠. 그러면 2차나 3차 침입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1번 사신 저고여가 귀국길 이거는 몽골의 침입이니까 나 이유고. 화통동합 이게 지금 나오면 그냥 이거 맞으라는 문제네. 그렇죠? 고려 말이지요. 우왕 때.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목중을 폐위시켰다? 강조의 정변은 우리가 공부했잖아. 이게 언제예요? 2차 침입 아닙니까? 그렇죠? 2차 침입. 거란의 성종이 직접 쳐들어와요. 3번이 들어갈 수 있고. 자, 나세, 심덕무 등이 진포대첩이잖아요.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이제 화약 만들고 화포를 설치하고 이것을 배에다가 심어서 진포대첩이 됐잖아요. 그렇죠? 우왕 때입니다. 자, 공주명학 망소이, 망소이 요거 언제요? 무신정권기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거란 2차 침입 3번밖에 없는 3번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14번 다음 상황 이후에 왕이 이분시 등에게 변발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였더니 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신들이 변발하는 것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오직 무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상례가 되기를 기라했을 뿐입니다. 라고 했다. 왕은 입조하였을 때 이미 변발하였지만 나라 사람들이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책망한 것이다. 이건 지금 되게 화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변발을 지금 시작한 거고 입조는 우리나라 왕이 중국 가서 직접 인사한 걸 입조했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변발했지만 이제부터 변발해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원간섭기의 시작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간섭기 시작 이후에 전개된 사실. 만적이 개경에서 발날도모한 것은 만적은 최충원의 산업이니까 최충원 집권기니까 훨씬 이전에 있었던 최씨 무신정권기다. 자, 왕실의 외척인 이자겸은 문벌귀족이 집권하고 있을 때죠. 그렇죠? 인종 때. 유인우, 이인임 등이 쌍성총감부를 수복한 것은 공민왕 때죠. 그러니까 이 원간섭기를 끝낸 왕, 공민왕.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죠. 4번 최충이 구제학당을 설립해서 유학을 교육했으니 이게 이제 문종 때잖아요. 사학이 융성했던 문벌귀족이 집권하고 있을 때입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교정도감이 설치되었으니 이것이 이제 무신 집권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전 상황인데 국민왕 때 3번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15번. 다음 대화에서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푸는 거예요. 사건입니다. 사건. 자, 서경천도와 금국정벌을 주장하면서 일어났대요. 서경천도 금나라 정벌해야 된다. 그렇죠?
자, 연호를 1000개. 하늘이 열렸고요. 대위국. 군대 이름은 뭐예요? 천견춘의군. 자, 신채호는 조선 역사상 1000년의 제일 대사건을 얘기했던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묘청이 김부식과 전투에서 승리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신채호의 그 평가였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사건 뭐예요? 인종 때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죠. 1번 국왕이 나주까지 피난가했다. 이것은 거란의 2차 침입 때 현종 때 우리 왕이 피난 갔었던 거고, 2번 초조대장경 간행의 계기가 되었던 거, 현종 때 거란이 쳐들어오는 거를 불심으로 막자라고 해서 초조대장경을 찍어냈고요. 세 번째, 김부식이 이끈 관군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이것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3번이 맞고요. 4번,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위화도 회군 아닙니까? 그렇죠? 우왕 때 있었어요. 틀렸고. 여진 정벌을 위해서 별무반 편성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숙종 때 별무반을 편성하지요. 윤관. 그래서 이 별무반을 가지고 공격을 했다. 여진을 정벌했다. 예종 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은 3번으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16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자, 요 내용을 찾는 거죠. 찾아봅시다. 자, 1번.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설을 수록했다. 이거 뭐예요? 삼국유사. 민간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내용을 정리를 했죠. 사략 아니죠. 자, 사초 시성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그냥 맞으라고 준 거야. 이건 뭐예요? 조선왕조 실록이지요.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 2번 삼국사기 아니다. 그렇죠? 유교사관에 입각해서 기전체 형식으로 유교사관, 이건 뭐예요? 삼국사기. 그렇죠. 김부식. 그런데 삼국유사. 안타깝다. 틀렸어요. 그렇죠? 자, 단군에서 충렬함까지의 역사를 서사시로 이렇게 서술을 했다. 제왕운기. 정확하게 정답이에요. 제왕운기에 대한 설명 4번 옳은 설명. 자, 5번 강목체로 고려 왕조의 역사를 정리했다. 이것은 동사 강목. 그렇죠? 그런데 해동고승전 잘못됐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있어요. 요런 문제는 이 앞에 거 요거를 이게 뭐였지 이걸 따지지 말고 요 뒤에 거를 이렇게 풀어본 다음에 맞춰보는 게 빠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17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가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 자, 이 불상은요. 불상이야. 천연 암벽을 이용해서 절벽, 몸체를 만들고 머리는 이렇게 올렸대요. 이거 고려시대 불상 아니에요? 눈, 코, 입 등을 크게 만들어서 거대한 느낌을 주고 조형미는 다소 떨어집니다. 왜요? 미륵신앙, 큰 부처님이 오셔야 되잖아. 자, 지방화된 불상 양식을 잘 보여줍니다. 불상 측면에는 세조의 비, 정의왕후와 성중의 안정을 기원하는 발언문이 새겨져 있는 거는 우리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앞에 거는 알겠다. 그렇죠? 고려시대 불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파주라고 나와 있잖아. 그렇죠? 고려시대 파주에 있었던 불상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모르겠다. 그렇죠? 절벽이 지금 2개나 있어요. 2개나. 자,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 1번에 있죠. 왜냐하면 절벽에다가 머리만 이렇게 올렸다라고 하는 거 2개인데 그 지역이 나와줬잖아요. 파주 용밀이 마해부 이불 입상이니까 1번이 맞죠. 2번은요. 이거는 팔공산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나오면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익숙해져야 돼.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는 팔공산에 있었던 관봉석조열의 좌상입니다. 자, 세 번째 안동 이천동 석불이죠. 그렇죠? 고려시대 때 절벽 머리를 올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지역이 안동이었다 그러면 3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미륵신앙의 영향. 4번도 마찬가지죠. 미륵신앙. 그래서 논산에 있는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입니다. 5번 같은 거. 이거 진짜 이거 모르죠. 그렇죠? 모르겠죠. 모르는 게 당연해요. 충주 미륵리 석조열의 입상인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생소한 입상이었다라는 거죠. 1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18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밑줄은 왕의 재위식이 있었던 사실. 그러니까 왕이 집권하고 있을 때 왕을 찾아야죠. 근데 이제 공법이라고 돼 있어요. 자, 오늘 왕께서 공법을 윤호하셨습니다. 이 법의 내용은 전품을 6등급으로, 풍흉은 9등급으로, 전 6등급, 풍흉 9등급, 전분 6등급, 그리고 연분 9등법.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세종 때 전세잖아요. 그렇죠? 세종 때 전세가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그래서 땅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그리고 이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9등급으로 상중하 9등급으로 이렇게 매겨놓은 세종 때 공법입니다. 그렇죠? 왕은 법안을 논의할 때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보라 명했고 전제상정소에서 이를 참조하여 마련했습니다. 자, 1번 음악, 이론 등을 집대성한 악학괴법 성종 때죠. 성종 때 악학괴법. 자, 두 번째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는 설점수세제. 이거 조선 후기 효종 때죠. 그래서 국가에서 에이 니들도 책을 해 라고 풀어준 거죠. 세 번째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 세종이잖아요. 3번이 정답이네. 자, 네 번째 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이요. 세조. 강력한 왕권은 있어야 되잖아요. 현직 관리에게만. 그렇죠? 우리나라 중국의 의소를 막는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 허준. 그렇죠? 그래서 세종 때 3번에 있다. 3번이 정답. 자, 우리가 19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검색창에 들어갈 왕이 추진한 정책입니다. 자, 제포, 부산포, 연포에서 외인들이 난을 일으켰대요. 와, 삼포외란인가? 포가 3개니까? 그렇죠? 정광필 등에 따라서 소격서를 역파해 대사원 등이 전국공신의 훈적 삭제, 위훈 삭제, 소격서 역파, 삼포? 그럼 누구 때요? 중종입니다. 그렇죠? 삼포외란, 소격서 역파, 그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 그렇죠? 그래서 위훈 삭제 이런 거죠. 중종 때예요. 자, 첫 번째 조총부대를 나선 정벌에 러시아를 격퇴했죠. 이거 언제 때입니까? 이게 효종 때예요. 4군 6진을 설치해서 북방 영토를 개척했던 세종이고요. 자, 단종 복위운동을 계기로 집현전을 폐지했던 세조. 그렇죠? 국가의 의례를 정비하기 위해서 국조 올해의 성종 때 국가의 5가지 행사 정리했다. 자, 신진 인사를 등용하기 위해서 현량과. 그렇죠? 중종 때 조광조잖아요. 중종 때 급진개혁. 5번이 정답이에요. 5번. 자, 20번 문제로 가봅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될 사실 옳은 것. 이후에요. 선정관 이용준 등이 정열입을 토벌하기 위해서 급히 전주에 내려갔다. 무리들과 함께 지난 죽도에 숨어있던 정열입은 군관들이 체포하자마자 자결했다. 정열입 모반 사건이죠. 선조 때 있었어요. 이 정열입 모반 사건 이후에 바로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동인과 서인의 갈등이 있었고 서인 정철을 수사관으로 임명하면서 이렇게 막 수사를 강압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남인과 북인으로 갈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1번 이시해가 길쭉을 근거지로 난을. 이시해 난은 언제 때예요? 세조 때예요. 자, 기축옥사로 이발 등 동인 세력이 제거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정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막 계속 쳐내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이 이후 상황. 자, 양지역 벽서 사건으로 이현적 등이 화를 입었는데 이게 이제 명종 때예요. 그래서 사화 중에 맨 마지막 사화가 을사사화 있죠. 을사사화 이후에 있었던 마지막 소윤이 남아있는 대윤을 싹 다 정리하기 위해서 양지역 벽서 사건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를 입었다. 명종 때예요.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을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했던 언제입니까? 이게 단종 때죠. 그렇죠. 그래서 세조가 이제 수양대군이죠. 기후정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을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한 것은 세조 수양대군인데 시기는 언제예요? 단종 때 기후정난. 그래서 단종 때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나서 세조로 왕으로 이제 되는 거죠. 자, 이조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타깝게도 바로 직전 상황이죠. 그렇죠? 동인과 서인이 갈리고 이조전랑
그러니까 이전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이 일이 터지고 남인과 북인으로 갈리는 거니까 바로 직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후 상황은 2번밖에 없어요. 2번이 정답. 자, 21번 문제입니다. 각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지금 보면 내각인력이라고 써 있어요. 내각인력. 내각인력은 가에서 있었던 일과 업무를 기록한 책인데요. 내각인력, 가는 정조의 명에 의해서 설치된 왕실도서관. 오호, 정조 때 왕실도서관. 학술연구 및 정책자문기관. 학술연구 및 정책자문기관. 이제 알겠다, 그렇죠? 이 책은 어제 봉안, 검서,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고 일반 정사나 왕의 동정, 소속 관원의 근무 상황까지 수록하고 있었다. 정조가 생각할 때 예전의 집현전이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규장각이에요. 그래서 내각인력은 규장각입니다. 규장각 일기, 정조에서 고종 때까지 규장각을 얘기하고 있다. 자, 1번. 을묘외변을 계기로 상설화되어 있다? 이 뭐야? 이건 비변사잖아요. 그렇죠? 비변사. 자, 은대, 후원이라고도 불렀다. 와, 이거 중요해요. 그렇죠? 승정원이에요. 와, 어렵다. 그렇죠? 자, 오품위하의 관리 임명에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양사의 동의를 얻어야 했죠. 사관원 사원부의 동의를 얻어야 돼. 양사. 대사성을 중심으로 죄주, 직강 등의 관직을 두었다. 어려워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성균관이에요. 죄주, 직강 등의 관직을 두었습니다. 자,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초계문 신제 정조. 그렇죠? 그래서 주관한 곳이 규장각이에요. 정조 때 규장각. 그렇죠? 그래서 초계문 신제는 뭡니까? 37세 이하의 당화관 중에 능력이 좋은 자를 뽑아서 40살이 되면 일정 소정의 시험을 치르고 이제 고관으로 임명하는 거잖아요. 초계문 신제 주관했던 것이 규장각. 정조와 관련이 있다. 5번이 정답. 자, 22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오늘은 5군영 중에 가장 먼저 설치된, 자, 여러분 5군영이라고 하면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의영. 자, 이렇게 돼요. 가장 먼저 설치된 건 훈련도감의 운영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인 훈국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훈국등록에는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 축축인 훈련도감이죠. 소속 군인들의 궁궐과 도성 수비, 국왕 호위, 훈련 상황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가를 물어본 거잖아요. 훈련도감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수원 화성에 외영을 두었다. 수원과 관련이 있으면 정조잖아요. 그렇죠? 정조 때 외영, 군대를 얘기하고 있으니 장영영. 자, 용호군과 함께 궁성을 호위하였다. 이것은 2군, 용호군, 웅양군. 그래서 2군 6위, 2군 6위 중에 2군 고려 때예요. 고려 중앙군. 세 번째,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창설되었다. 어영청과 총융청. 그렇죠? 포수사 살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던 훈련도감이네요. 4번이 정답이죠. 자, 일본인 교관을 초빙해 군사훈련을 받았다. 에이, 이거는 별개군, 신식군대 얘기를 지금 하면 어떻게 해? 그렇죠? 4번이 정확하게 정답. 그래서 임진왜란 중에 유성룡이 선조에게 건의해서 중앙군으로 만든 거죠. 자, 2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다음 기사에 보도된 전투 이후의 사실. 옳지 않은 것. 신립, 탐금대에서 패배했다. 삼도 순변사 신립이 이끄는 관군이 탐금대에서 적군에게 패배합니다. 충주 방어에 실패했고요. 그래서 이제 충주 전투에서 끝났죠. 신립은 탐금대에서 배수진을 쳤으나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적군에게 둘러싸여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신립은 중사관 김여물과 최후의 돌격을 감행했으나 실패하자 순전했다라는 거죠.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바로 임진왜란 직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탐금대 전투 충주에서 있었어요. 1592년 4월 달에 있었죠. 이후 사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592년 4월 달에 전쟁 터지고, 그래서 부산진 동래성 부산진 함락당하고 그 다음에 전투가 탐금대 충주 전투예요.
자,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항생하였다라고 1차 진주 대첩이죠. 그렇죠. 그래서 1592년 10월 달에 있었어요. 이후 상황이니까 맞네. 그렇죠. 맞고. 자, 두 번째. 이후 상황이 아닌 거구나. 조명연합군이 평양성 탈환했다. 1년 뒤죠. 93년 1월 달.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평양선을 탈환했고 평양성 전투. 그러면서 전세가 반전되었고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대승을 한산도 대첩. 그렇죠? 이 왕이 피난 가는 과정에 그때 이제 우리가 한산도에서 대승을 거뒀죠. 7월 달에 있었던 한산도 대첩이다. 자, 송상현이 동래성 전투에 상전한 이게 바로 이전, 직전 전투죠. 그래서 전쟁의 시작, 임진왜란의 시작. 이때 임진왜란 터지고 이때 부산진 그리고 동래성이 함락당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고. 그러니까 이제 옳지 않은 거니까 4번이 정답이네요.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적군을 격퇴하였다. 그래서 행주 대첩 있죠. 93년 2월입니다. 2일 있고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겼죠. 그래서 4번이 이전, 바로 직전 상황이니까 틀린 것으로 정답. 자, 2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와, 뭐가 이렇게 한자가 많아. 그렇죠? 밑줄근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글자를 모르겠다. 그렇죠? 이것은 이 왕이 농경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손과 손장가 봐요. 더불어 친경과 친잠을 거행하고 그 기쁨을 표현한 경잠기의입니다. 자, 그는 여기까지 모르겠어요. 그는 균역법을 제정했대. 와, 이제 됐다. 그렇죠? 백성의 군역 부담을 줄여주었다. 2필씩 냈던 걸 1필로 감해줬고 그리고 사도세자가 죽고 난 다음에 세손, 정조와 더불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영조 때 얘기죠. 그렇죠? 영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왕 찾는 거니까 영조. 영조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죠. 1번. 조선의 기본 법전이 경국대전을 완성한 건 누구예요? 완성. 시작했다 세조. 완성은 성종. 그렇죠?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서 탕평비를 건립한 게 영조지요. 그렇죠? 영조 2번이 정답. 자, 그래서 성균관 내에다가 세웠죠. 자, 세 번째.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한 신의 통공은 영조의 세손이 왕이 돼서 정조 때. 그렇죠? 전세를 1결당 4에서 6도로 고정하는 영정법은 인조 때 아닙니까? 전세. 자, 각 궁방과 중앙 관세의 노비 6만 명을 해방했던 순조 때 공노비 해방이죠. 그래서 영조와 관련된 건 2번에 있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25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비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요승무학이 잘못 찾아 여기에 일어났다 하는 비라고 잘못 빌려왔대요. 요승무학. 탁본을 한 결과 비의 형태는 황초령비와 서로 유사했고 황초령비, 마운영비 그렇죠? 제1행 진흥의 진자는 약간 마멸됐어요. 조금 갈렸대요. 여러 차례 탁본을 내서 보니 진짜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마침내 진흥왕의 옛날 비석으로 정하고 보니 1200년의 고적인을 발표서 무학비라고 하는 황당무견설이 깨지게 됐다. 이게 뭐예요? 금석학 연구. 김정희지요. 그래서 김정희가 금석학을 연구를 했어요. 비석 연구. 그래서 당시에 무학대사비로 알려진 이 비석을 탁본을 떠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진흥왕 순수비였다라는 거죠. 북한산비. 인물을 찾는 거니까 김정희 찾아보자. 1번 담엄선. 홍대용이죠. 담엄선은 홍대용. 자, 두 번째 역대 명필을 연구해서 추사체를 김정희의 추사체 2번이 정답. 세 번째 북학의를 저술해서 수레와 배 이용을 권장하였다. 누구예요? 박제가. 그렇죠? 연려실 기술에서 조선의 역사를 기사분말체로 서술하였다. 이극에게 연려실 기술. 자, 주역을 바탕으로 수론. 이게 숫자예요, 숫자. 그렇죠? 정기한 구수략. 와,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몰라도 답 나오잖아. 몰라도 돼요. 그렇죠? 최석정의 구수략입니다. 그렇죠? 몰라도 돼. 상관없어요.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입니다. 자, 한 문제만 더 봅시다. 자, 26번. 각 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이것은 기후약조로 교역이 제기된 기후약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계약조 세종, 기후약조 광해군이요. 광해군 때 교역이 재개된 어디와 무역 어디요? 일본이죠. 그렇죠? 일본 초량 일대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아래 부분에 동관 지역은 어디 상인과 관리들의 집단 거주지였고 거류민은 관리와 소선과의 교섭을 담당했던 관사를 위치해 있었다. 그래서 기후약조, 계약조는 우리 시험에서 잘 나와요. 그래서 광해군 때입니다. 그렇죠? 조선 광해군.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 그렇죠? 가국가는 어디요? 일본. 일본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라는 거죠. 기억번. 막부의 요청에 따라 통신사를 파견했다라고 되어 있죠. 어디 막부야? 이거는 전쟁 끝난 다음에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에도 막부가 들어와서 저희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죠. 왜? 일본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번 맞고요. 자, 니은번 한성에 동평관을 두어서 무역을 허용하였다. 아, 모르겠어요. 모르면 그냥 냅두세요. 이것도 일본과 관련이 된 건데요. 자, 하정사, 성절사, 동지사, 사절단을 중국에 보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명나라, 청나라 사절단을 얘기하는 거고 어윤중을 서북 경략사로 임명해서 사무를 관정해. 어윤중 간도의 관리지역, 그렇죠? 간도지역 관리. 그래서 대한제국이래. 죄송해요. 고종이 간도 관리를 파견을 했다. 역시 대한제국 때도 간도관리사를 파견했는데 지금은 간도관리사가 아니고 서북경략사를 얘기했으니까 조선이에요. 자, 그래서 이 동평관은 일본 사신의 거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이건 중국 같은데 X. 어윤중 나오면 왠지 저 간도하고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X. 기억 니은번 1번이겠네. 이렇게 찍어야 돼요. 그렇죠? 모른다고 하면. 그런데 확실하게 아니니까. 그리고 요건 맞았고 요거는 모르겠지만 두 개가 틀렸으니까 요거겠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평관은 일본 사신의 거처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26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좀 힘드니까 쉬었다가 할게요. 쉬었다 갑시다.